안녕하세요. 오늘은 단 하루 만에 뇌졸중 위험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엔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김치 및 절임류의 소금 과다, 그리고 몇몇 채소와 약물의 상호작용 같은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당장 그만, 은 무조건 금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먹는 방법을 당장 멈추자는 뜻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식사부터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핵심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김치와 절임류의 소금 과다, 약과 채소의 상호작용. 이 두 가지가 위험을 올릴 수 있어요. 단 하루 만에 위험해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특히 저녁에 짜게 먹으면 더 올라갑니다. 약을 드시는 분도 조심하세요.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조절 약을 드신다면,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를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약효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뇌졸중은 뭔가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병이에요. 혈압이 높을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오늘 다룰 식재료는 10가지.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생당근, 마늘, 양파, 옥수수, 아스파라거스, 김치, 각종 절임류입니다. 먼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혈관에 좋은 성분이 많아요. 하지만 비타민 K도 많습니다. 와파린을 드신다면 시금치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매일 비슷한 양으로 드세요. 시금치는 데쳐서 간을 약하게 하세요.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섬유질과 항산화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K가 꽤 있어요. 와파린 복용자는 일정량을 꾸준히, 소스는 적게 사용하세요. 시판 수프나 소스는 짤 수 있어요. 라벨의 나트륨을 꼭 확인하세요. 이제 상추입니다. 상추는 가볍고 수분이 많습니다. 비타민 K가 있으니 와파린 복용자는 양을 일정하게. 문제는 드레싱입니다. 시판 드레싱은 짠 경우가 많아요. 요거트와 레몬으로 저염 드레싱을 만들어 보세요. 생당근입니다. 통으로 먹으면 식이섬유가 좋아요. 주스로 만들고 설탕을 넣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어요. 가능하면 통당근으로 아삭아삭 드세요. 마늘입니다. 향이 좋고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로 많이 먹으면 멍이나 코피가 늘 수 있어요. 수술 전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약을 드신다면 의사에게 꼭 상의하세요. 양파입니다. 양파는 소금을 덜 쓰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피클 양파는 소금과 설탕이 높을 수 있어요. 짧게만 절이고 먹기 전에 물에 한번 헹구면 좋아요. 옥수수입니다. 삶은 통옥수수는 포만감에 좋아요. 하지만 콘수프와 통조림은 짤 수 있어요. 버터와 소금을 많이 넣은 팝콘도 조심하세요. 가능하면 무염으로 드세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가볍고 상큼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베이컨 말이나 간장 버터 소스는 짭짤함 폭탄이 될 수 있어요. 레몬즙과 올리브 오일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세요. 김치입니다. 유산균은 좋지만 나트륨이 높습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문제가 있다면 한 끼에 한두 젓가락만 드세요. 먹기 전에 물에 살짝 헹구면 나트륨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겉절이도 소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담글 때부터 싱겁게 하세요. 각종 절임류입니다. 오이절임, 무절임, 장아찌 등 맛의 핵심은 소금과 간장입니다. 나트륨이 높아 혈압이 바로 오를 수 있어요. 작은 접시에 1에서 2쪽만 먹기 전에 물에 살짝 헹구세요. 소스는 붓지 말고 건더기만 집어 드세요. 정리합니다. 채소는 대부분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소금과 소스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약과의 상호작용이 문제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하나. 74세 김할머니의 짠 하루. 점심에 라면과 김치를 먹고 저녁에 족발과 양파절임과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밤에 혈압을 재니 130에 80에서 170에 95로 상승했어요. 머리가 띵하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교훈은 간단합니다.
소금은 몇 시간 안에 혈압을 올립니다. 사례 둘. 오아파린을 드시는 79세 박 어르신. 평소보다 갑자기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많이 드셨어요. 혈액응고 지표가 흔들렸습니다. 교훈은 이것입니다. 비타민 K 채소는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비슷한 양이 정답입니다. 사례 셋. 마늘 보충제를 추가한 분. 항혈소판제와 함께 복용했어요. 멍이 쉽게 들고 코피가 잘 멎지 않았습니다. 교훈은 이것입니다. 보충제는 약과 겹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에게 상의하세요. 오늘 바로 따라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소금 줄이기. 하루 소금은 작은 술 하나 이하, 약 5g 이하가 목표입니다. 둘째, 절임류는 1에서 2쪽만. 먹기 전에 물에 살짝 헹구세요. 셋째, 드레싱과 소스는 절반만. 가능하면 직접 저염으로 만드세요. 넷째, 와파린 복용자는 비타민 K 채소를 매일 비슷한 양으로. 다섯째, 보충제는 약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 마늘, 생강, 오메가3는 특히 확인하세요. 여섯째, 집에서 혈압을 재세요. 앉아서 1에서 2분 안정 후 3번 재고 평균을 기록하세요. 일곱째, 물을 자주 드세요. 가공식품 대신 통채소를 선택하세요. 여덟째, 10분만 걸어도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금주 금연은 기본입니다. 열째,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채소는 많을수록 좋은가요? 대부분 좋지만 소금과 소스를 줄이세요. 약을 드신다면 상호작용을 꼭 확인하세요. 김치는 건강식 아닌가요? 유산균은 좋지만 나트륨이 높습니다. 양을 줄이거나 헹궈 드세요. 오아파린을 먹는데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끊어야 하나요? 끊지 마세요. 매일 일정량이 중요합니다. 마늘을 많이 먹으면 뇌출혈이 오나요? 일반 식사량은 보통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충제 고용량과 약을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늘 수 있어요. 의사와 상의하세요. 생당근은 혈당을 올리나요? 통당근은 천천히 올라요. 설탕을 넣은 주스는 피하세요. 팝콘은 옥수수니까 건강하죠? 버터와 소금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무염 팝콘으로 드세요. 소금은 바로 혈압을 올리나요? 민감한 분은 몇 시간 안에 오릅니다. 저녁에 특히 조심하세요. 상추와 양배추는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대체로 안전하지만 드레싱에 소금을 줄이세요. 아스파라거스 먹고 소변 냄새가 나요? 정상입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절임류를 포기 못하겠어요. 작은 접시로 조금만 드세요. 헹구고 횟수를 줄여보세요. 직접 저염으로 담가보세요. 하루 식단 예시입니다. 아침은 현미밥 작은 공기, 저염 계란찜, 오이와 당근 스틱, 김치는 한두 젓가락만, 물 한 컵. 점심은 브로콜리와 상추 샐러드, 집에서 만든 저염 드레싱, 구운 닭가슴살, 옥수수 반 토막, 과일 조금. 간식은 무염 견과류 한 줌, 통당근 작은 것 하나. 저녁은 고등어 구이 약간의 간, 시금치 데침 소량, 아스파라거스 찜 레몬 약간, 김치 한두 젓가락 또는 싱거운 물김치. 핵심 포인트를 다시 말합니다. 짠맛을 줄이세요. 채소는 일정하게 드세요. 소스는 절반만 쓰세요. 물을 자주 드세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소금 줄이기 기술입니다. 간은 마지막에 살짝만.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후추와 레몬과 파프리카 가루가 좋아요. 절임류는 먹기 전에 살짝 헹구세요. 작은 그릇을 사용하면 적게 먹어도 충분해 보입니다. 라벨의 나트륨을 항상 확인하세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채소는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소금 과다와 약물 상호작용은 위험합니다. 김치와 절임류는 소량만. 오아파린 복용자는 비타민 K 채소를 일정하게. 보충제는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소금은 줄이고 채소는 일정하게. 가족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가족 단톡방에 오늘의 핵심을 공유해 주세요. 김치는 한두 젓가락만, 소스는 절반만, 물을 자주 마시기. 이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